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사막가 투맨쇼 김선윤 정동욱입니다. 네, 내일은요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FOMC 결과에 따라서 지수가 급락을 하느냐 아니면 위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버티느냐 세 가지 하나 나질 텐데 어떻게 될지 내일 아침 새벽이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자, 오늘 아침에는 축구를 했죠. 그렇죠? 러시아전 있었는데 혹시 축구 좀 보셨나요? 예, 전부 다 봤습니다. 전부 다 보셨나요? 어떻게 보셨어요? 조금 아쉬운 경기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1대1로 비겼다는 거에 대해서 아직은 희망의 끈을 놓을 때가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좀 비긴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왜 피파에서 시뮬레이션 올려서 2대1이라길래 저는 그래도 마지막에 좀 넣을까? 왜 그 이용표 위원이 93분 때 막 넣는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막 계속 보고 있었는데 안 들어가더라고요. 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월요일 날 새벽에 경기가 또 있습니다. 자, 그 경기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 방송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따라오시면 오늘 저희가 가지고 온 아주 뜨거운 종목 두 가지와 함께 오늘의 핫 이슈까지 같이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현재 오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외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기관이 2,700억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이 물량은요, 하이닉스 물량이니까요, 블록디 물량입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자, 어쨌든 그 물량을 빼더라도 기관은 매도를 보였던 오늘 시장입니다. 아무래도 내일 시장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모든 시선이 전부 다 미국으로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동원 멘토님, 내일 시장이 정말 어떻게 움직여요? 오늘 이게 하락을 위한 전초전일까요? 아니면은 매수하기 좋은 바닥이었는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상 만약에 내일 예상보다 큰 악재가 나온다면, 큰 악재라고 한다면 역시 FOMC 회의 결과에서 금리 인상 시기를 구체적으로 단기로 제시한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 시장에 조금 반영을 시킨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0, 2010선까지 올라왔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장 1990선으로 다시 내려왔는데, 역시나 관망세가 지속됐지만 증시에 도움이 될
될 만한 재료보다는 조금 악재가 될 만한 재료를 관망하는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고 하더라도 뭐 시장에는 굉장히 큰 충격이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식 시장에는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항상 먹을거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FOMC 회의 결과 발표가 좀 강하게 시장에 안 좋은 쪽으로 발표가 된다 그렇게 따지면 역시나 은행주나 보험주 쪽으로 잠깐 대피하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조금 경기 방어주 종목군에 대해서 말씀도 주셨는데요. 저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시장에서 지금 이렇게 안 좋은, 그러니까 불안감이 가중된 시장에서도 반등을 주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조금 업종군들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 있는데, 가장 이제 최근 들어서 핫하게 뜨겁게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좀 확실한 화학주들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철강주들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종목 업종군들 2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상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런데 코스닥은 좀 힘들어 보이지만 코스닥은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상승 분위기가 도출이 되고 있고 오늘 시장 장 막판 들어서 좀 밀려주긴 했지만 그래도 바닥을 확인하면서 올라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코스닥의 IT줄, 중소형 IT주들은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반등을 좀 주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희망이 조금 안 보여요. 자, 정도호 멘토님, 그 코스닥 IT 부품주들 좀 어떻게 움직일 것 같습니까? 저는 좀 아직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IT 부품주 조금 세부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휴대폰 부품주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삼성전자 최근에 2, 4분기 실적 자체가 9조 원을 하향하면서 어떤 증권사는 8조 원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2분기 때 스마트폰 부품주 굉장히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 실적이 악화되는 것 외에도 역시나 내재화 이런 것을 많이 꾀했기 때문에 스마트폰 부품주 굉장히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스마트폰 부품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에 따라서 코스닥 지수 다시 한번 지수적으로는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도체 관련 IT 관련주는 저는 지속적으로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여실히 SK 하이닉스 주가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는 전공정뿐만 아니라 후공정까지 실적이 개선되는 이러한 부품주가 아니라 역시나 장비주 굉장히 많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스마트폰 부품주는 2분기 실적을 감안을 한다면 숏 전략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 같은 경우는 롱 전략이 조금 유효한 그런 중소형 개별주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잘 들으셨죠? 반도체 장비주들 롱 매수 포지션이고요. IT 부품주들은 어떻게? 숏 매도 포지션 관점입니다. 하라는 게 아니고 관점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동의하신다면은 따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키워드 정말 중요합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SK텔레콤입니다. 자, SK텔레콤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영업정지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포인트가 있고 두 번째는 SK하이닉스의 지분가치 약 22% 이상을 들고 있는데요. 이 지분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7조 원 이상이 됩니다. 자, SK텔레콤의 지금 시가총액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SK텔레콤의 시가총액은 얼마냐면요. 18조 7천억입니다. 자, 그런데 SK하이닉스의 지분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자그만치 40%.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2분기 실도 좋다잖아요. 자, 여기다가 제가 하나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하나 더 포인트를 하나 살짝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배당 갑니다. 자, 연말 배당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요, 배당하기 5개월 전쯤이에요. 7월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러면 실적 시즌 맞춰서 주가가 실적 좋게 나온 다음에 빠질까요? 아니요. 단기 조정 이후에 주가는 촥 튀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SK텔레콤 지금 현재 구간대 23만 4천 원을 종가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전 고점 포인트는 2013년 24만 원입니다. 돌파를 할까요? 저는 돌파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급하게 매수하셔야 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천천히 보시면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떡하죠? 많이 올랐는데 팔까? 뭘 팔아요, 팔기는? 연말까지 가져가야죠. 연말까지 가져가셔야죠. 자, 배당도 받고, 그쵸?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실적 들어오는데 수익 실현도 하시고.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종목, 배당주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드려보자면요. 진짜 최고 종목, 한국철석유 있어요. 배당 최고의 종목으로서 여러분 잘 아시는 종목입니다. 네. 이전에 이제 한국철석유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주봉 차트인데요. 2008년도부터 차트를 보세요. 5만원부터 해서 지금 50만원대까지 갔다가 40만원 중반대까지 온 모양새입니다. 자, 한국철석유는 배당을 정말 잘 주기로 유명한 종목이에요. 지금도 배당 잘 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그냥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SK텔레콤도 마찬가지죠. 이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먹는 것들도 포함이 됐고, 그 다음에 전화, 통신. 요건 이제 하나의 일상으로 자리 잡았던 거죠. 그렇죠? 계속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는. 뭐 알뜰폰 시장이 커진다고 하지만 아직은 좀 멀었어요. 네. 점유율을 많이 늘리긴 했지만요. 아직은 아닙니다. 조금 더 이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도 멘토님께서는 SK텔레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SK텔레콤 만약에 포트에서 조금 과대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면 일부는 차익 실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뭐 주가 차익만으로도 SK텔레콤 배당보다 많은 차익을 거둘 수 있는 대형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기계 그리고 건설 화학주 현재 시점에서 한다면 최소한 SK텔레콤 배당 주가 상승과 그리고 배당 차익을 합친다고 하더라도 더 큰 수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대형주가 아직까지 널려있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는 포트 비중 뭐 10% 정도 내외 정도로 가지고 있다면 그냥 홀딩 전략을 유지하겠지만 만약에 10% 이상 뭐 20% 30% 정도로 SK텔레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따지면 저는 절반 이상을 팔아서 SK텔레콤을 팔아서 다른 대형주로 조금 옮겨가는 전략을 실시할 것 같습니다. 네, 제 말을 그 사이에 아주 씹어버리시는 아주 작은 씹으시는 우리 정도모 멘토님. 우리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이 시간부로 1시간 동안 절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주 중요한 것은요. 저는 조정이 온다면 매수 사인을 드렸던 거고 정도모 멘토님은 매도. 또 많이 고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도모 멘토님 좀 조정이 온다면 그래도 매수 괜찮겠죠? 예, 그렇습니다. 뭐 조정이 그렇죠? 온다면 매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거는 좀 같은 것 같네요. 절교 시간을 제가 30분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바로 이 종목 준비해봤습니다. 자, 롯데케미칼 준비했습니다. 요즘에 정말 잘 가는 화학주입니다. 정말 인기 많아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 오늘 시장에서도 뭐 잘 버텼고요. 최근에 시장 5월 달부터는 다른 흐름을 보여주면서 정말 잘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롯데케미칼을 제가 정도 멘토님께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 이거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요? 아니면 좀 기다려봐야 될까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지금의 사도 조금 무방한 게 롯데케미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유럽과 중국 경제 지표 그리고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주식이다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중국에서 발표되는 지표 자체가 한 2, 3개월 전보다 굉장히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럽 지속적으로 뭐 제조업 지수가 좋아지는 유럽이 뭐 전 세계 글로벌적 유로존이 가장 가파르게 회복되고 가장 성장이 큰 그런 국가들이 많이 포진돼 있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수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중국을 감안한다면 역시나 롯데케미칼을 비롯해서 화학주 현재 시점에서 사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롯데케미칼의 차트를 잠깐 보시면 4월 그리고 5월 달에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이때 안 좋았던 이유를 잠깐
잠깐 말씀드리면 중국의 경제 지표가 다시 한번 악화되면서 이러한 화학주가 주가 하락을 야기를 시켰는데 이제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역시나 PBR 저점, 아직까지 PBR 저점 구간에 있는 롯데케미칼 3분기, 4분기 실적 개선 그리고 내년까지 실적 개선되는 이러한 모멘텀을 가진 게 롯데케미칼을 비롯해서 관련된 화학주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향후 발표되는 뭐 중국의 경제 지표가 악화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이런 차트를 그려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롯데케미칼이 이제 확실하게 큰 흐름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지표의 흐름과 더불어서 소비 개선이 나타나니까 많이 움직이는 건데 실적으로 이제 주 매출 차인 뭐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같은 경우가 조금 빠르게 조금 상승을 해주면서 가격이 올라가 주면서 가격 반등으로 인해서 또 주가도 같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요, 제가 누굽니까? 추세와 수급을 주로 보는 인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자, 롯데케미칼의 추세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예측을 조금 해볼게요. 제 나름대로 예측을 해볼 텐데 아마 맞을 확률은 70%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100%까지 올려볼게요. 네, 100%까지. 여러분 100%까지 갑니다. 욕심 좀 내보겠습니다. 자, 바닥 포인트 라인 2개 잡았고요. 그 다음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참 쉬워요, 여러분. 라인 천천히 그냥 따라서 바닥을 어느 정도 맞추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평행하게 손 하나 그으시고요.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다 칠게요. 손이 떨리네요. 자, 이렇게 고점 포인트에 대한 부분 이렇게 잡힙니다. 자, 여기 포인트에서 어떻게 갈까요? 하단에서 상단, 다시 하단에서 상단 분위기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포인트 라인은 어디겠습니까? 대충 이 정도 라인. 못 가더라도 어디까지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 고점 포인트까지 22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못 먹어도 가능하다는 소리죠. 그렇죠? 여기 포인트까지 볼게요. 그 다음은 25만 원까지인데 그래도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진짜로 조금만 10%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포인트 보시고 그 다음으로 한 번 더 수급적인 부분 체크를 해야겠죠? 자, 기관들의 매수 흐름 보세요. 아주 그냥 땡큐합니다. 그렇죠? 정말 많은 물량. 어제 이제 안정환 해설위원이 땡큐를 연발했습니다. 축구 보다가 자, 쭉쭉 들어오잖아요. 투신, 연기금.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자, 뭐 외인이 팔고 있긴 하지만 개인도 같이 다 팔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요. 연말까지 해서 한 5만 원대 정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늦어도 내년 초까지. 그러니까 조금은 중기적인 관점으로 롯데케미칼은 대응을 해보자라고 좀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두산중공업입니다. 소외받았던 종목인데요. 다시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이에요. 이게 보시면요. 주가 흐름이 정말 제가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의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으로. 자, 좀 크게 볼게요. 제가 진짜 크게 봤어요. 자, 현재 가격대 어디입니까? 여기죠. 자, 여기 얼마입니까? 여기 2007년, 2006년 거의 말대 가격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기억하세요. 2006년 말입니다. 그 다음 제가 뭐 볼 거냐면요. 그 다음은 제가 갑자기 안 떠있네요. 코스피 지수를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좀 볼게요. 자, 코스피 지수를 제가 열어서 업종으로 가서요. 마우스가 이렇게 안 움직이죠? 네. 요거를 또 제가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아까 어디라고 했죠? 2006년 말 말씀드렸죠?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그렇죠? 자, 코스피 지수의 그 당시 포인트 얼마죠? 얼마입니까? 여기 1300, 1400. 이게 지금 두산인프라코의 가치라고 볼 수 있나요? 왜 이렇게 빠졌던 겁니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자, 이 이유는 바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인해서 원전 관련주들이 그때 이후로 그냥 완전히 전부 다 버림받았어요. 잘 아시죠? 같은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전기술. 2011년부터 고점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모습. 뭐 그리스 사태, 위기, 유럽 위기, 그
그거 그냥 필요도 없이 그냥 주가가 작살이 났어요. 같은 흐름이었고. 다 원전 관련주들이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여타 다른 수주도 있는데 그냥 이슈 종목은 아예 소외를 받아버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 시점부터 해서 뭐 작년에 국내에서는 원전 비리가 있어주면서 원전 3기가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했지만 지금 시점부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원전이 없으면,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 원전이 없으면 블랙아웃 돼버려요. 어쩔 수가 없다고요. 지어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얘기 나왔었잖아요. 원전 더 지어야 된다고. 더 지어야 된다고요. 이슈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국내뿐입니까? 국내입니까? 아니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원전 수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거 쓰나요? 못 써요. 저 같아도 못 써요. 터졌는데 어떻게 써요? 그쵸? 우리나라 거 쓴다고요. 그래서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포인트가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주가가 좀 상승 분위기가 연출이 됐어요. 좀 튀어 올라갔는데 더 가지 않아요. 여기서 더 빠지면 진짜 이거는 종목인가요? 여기서 더 빠지면 얘는 두산이라 이름 떼버려야 돼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중공업? 어디 중공업? 상한가 중공업? 그래. 안 돼요. 더 이상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등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지금 시점부터는 가져가셔야 되고 이거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이전에 뭐 4만 원, 뭐 5만 원, 그 전에 막 8만 원, 7만 원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정도 멘토님 좀 도움을 주시죠. 지금 김성윤 멘토님께서 대부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중공업이 왜 항상 한 3만원 초반대에서 바닥을 잡고, 오늘장 장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3%가 상승했느냐, 좀 이 부분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3만원 초반대는, 역사적 PBR 저점입니다. 한 0.7배 수준인데, 제가 대형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역사적 PBR 저점을 깨는, 그런 종목은 거의 희박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두산 중공업 3만 원 초반대에서 오늘장 그리고 어제장까지 해서 좀 강한 반등세를 이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역사적 PBR 저점이라고 해서 PBR 저점이 오면 반드시 반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상응하는 뭐 실적이 개선되거나 펀더멘털이 개선되는 그에 상응하는 주가 상승이 있을 만한 그런 호재성 기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역사적 PBR 저점 부근에서 두산 중공업 오늘 장 초반부터 좀 호재성 그런 뭐 찌라시도 많이 들어왔는데 잠깐 말씀을 드려보자면 전년도까지 연간 수주액이 5조 원대에 머물렀던 두산 중공업이 이러한 원전 수주를 재개하면서 올해는 다시 10조 원으로 회복할 것이다 이러한 조금 증권사 레포트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두산 중공업 이제 악재는 모두 대부분 주가에 반영됐고 이제는 호재만 남았다 이러한 소문들이 조금 돌기도 했었는데 또 하나 악재가 해소된 게 있었습니다. 바로 두산 건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두산 건설에 대해서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반영됐던 게 두산 중공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부분도 대부분 해소된 걸로 파악되면서 이제는 악재는 모두 주가에 반영된 상태로 대부분 해소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는 회사가 좀 더 개선되는 이러한 호재성 이슈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는 역시나 역사적 PBR 아직까지 뭐 역사적 PBR 저점 부근이 0.7배 수준입니다.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게 두산 중공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최소한 3만 원 후반대까지는 가져가도 괜찮은 종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만 원 후반대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궁금해하시는 기간 얼마나 걸릴까요, 정도 멘토님?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오늘 나왔던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올해 한 10월이나 11월께에는 3만 원 후반, 4만 원대까지 조금 올라가는 그런 저력이 있는 게 두산 중공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 질문 드릴까 해요. 자, 문제는 뭐냐면요. 4만 원 가도 2013년 전에 사신 분들은요. 다 물려 있어요. 골치가 아픕니다. 자, 그러면 4만 5천, 5만 원, 6만 원? 최소합시다. 5만 원 정도까지는 언제쯤 갈까요? 그때는 그때 가서 상황을 봐야지. 현재 시점에서 뭐 5만 원 언제 정도에 갈 것이다 파악하기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보셨죠? 제가 이 말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주식은요. 절대 빨리 가지 않습니다. 천천히 움직인다고요. 지금 3년, 4년 동안 주가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식간에 오르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천천히 갑니다. 아셨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천천히 움직이니까요. 여유롭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 멘토님도 수익률 확인할 건데 정동욱 멘토님 수익률을 잘 보십시오.
대형주들인데 대박입니다.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6월 18일 수요일 막상막하 투매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선윤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2종목 편입되어 있는데요. 광동제약 오늘장 0.48%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6.5%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동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난 11일 엑세스바이오 종목을 매도 의견 주셨죠. 그 후 9.3%의 확정 수익률로 매도 처리됐고요. 현대중공업을 포트폴리오 신규 종목 편입 준비로 내일장 시초가에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먼저 2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동훈 멘토의 테크윙이 23.8%로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정재훈 멘토의 YB로드가 19.6%를 기록하며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위와 5위는 김용준 멘토가 독식하고 있습니다. 실리콘웍스가 15.5%로 4위를, 크루셜텍이 11.4%로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조민규 멘토의 유니테스트가 24.4%를 기록하며 여전히 1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는 정재훈 멘토가 차지했습니다. 누적 수익률 97.6%를 기록하고 있고요. 조민규 멘토가 76.8%로 2위를, 정동훈 멘토가 48.4%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상막하 투매쇼 명예의 전당입니다. 정재훈 멘토의 삼화 네트워스가 84.1%로 금메달을 획득한 모습이고요. 예병군 멘토의 바택이 26.2%로 은메달을 획득하며 명예의 전당을 빛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책임지고 있는 막상막하 투매쇼. 과연 내일장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떤 순위 변동률이 생길지 멘토들의 내일장 수익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 종목들입니다. 광동제약하고 현대제철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누적 수익률로는 제가 아마 4등인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따라갈 겁니다. 원체 제가 좀 큰 종목들을 많이 갖고 나오기 때문에 사실 1등은 2등은 기대 안 합니다. 천천히 갑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기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광동제약이 6% 현재 수익 중입니다. 코스피 200 편입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자금은 계속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수급은 빠질 수가 없는 종목. 계속 올라갈 겁니다. 버티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현대제철. 현대제철은요, 포스코보다 싼 종목입니다. 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되지, 현대제철을 짧게 단타 치실 분들은 그냥 파세요. 네, 그냥 파세요. 제가, 이거는 진짜 연말까지 가져가고 싶은 정말 대형주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거 강연회 때 말씀드렸어요. 강연회 때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때 사신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났겠죠. 네, 10%에서 좀 났겠죠? 하지만 괜찮아요. 장기로 본다면 100% 나건, 네? 95% 나건 똑같다고요.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좀 더 이제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대형주. 오늘도 사실 갖고 나온 종목 시총이요. 거의 2조 가까운 종목입니다. 큰 거 갖고 나왔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이겁니다.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뭐 음악도 있고 많아요. 두 번째는 텐센트. 중국 회사죠. 정말 세계 최고의 게임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테마색이라는 국영 기업인데요. 어떤 회사인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자, 이거 나가면 뭐 대충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 아세요, 사실. 다 아세요. 네, 다 알아요. 세러데이 나이트 몰라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댄싱 나이트 이거 하나로 끝날 것 같아요, 왠지 느낌에.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영화 명랑이라는 영화가 있고요. 이순신 장군님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인기 게임들. 그리고 요거는 트로트. 네, 요거예요. 요거 여러분 다 아시죠? 이 회사 말씀 못 드리겠는데, 자,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 이 방송 분야에 대한 매출은요, 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저희 4월 달에 안 좋은 이제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뭐 방송 쪽의 수익 자체가요, 매출 자체가 왜 오락 쇼 프로그램들을 방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찾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쭉 가라앉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쪽 이제 관련된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또 소비 관련 쪽에서 그 택배 쪽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바쁘대요. 물류가 넘쳐 흐른답니다. 고스란히 이쪽 관련주들도 시청률이 잘 나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올라가는 중이라는 거죠. 회복이 천천히가 아니라 이쪽 관련주들은요, 회복이 그냥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언제부터요? 5월 말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월과 5월 중반까지의 방송 쪽으로의 실적은 녹록치가 않았다. 그런데 요 밑에 보이는 이제 게임, 요 게임들은 아니지만 요 게임들을 바로 이 회사가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텐센트라는 회사인데요. 중국 세계 1위 게임 업체입니다. 중국 기업인데. 자, 텐센트 모델이 김수현 씨예요. 자, 돈을 얼마나 준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까먹었어요. 엄청 줬겠죠? 한 10억 이상 줬을까요? 줬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20억 줬을까요? 중국에는요, 사실 뭐 재밌는 소리 하나 드리자면 엔터 쪽으로 진출하면 그냥 짱이에요. 돈을 제일 많이 법니다. 워낙에 많이 보니까. 그 왜 미국에서도 왜 그 엔터 쪽에 진출하신 분들은 정말 세계 갑부 순위가 들어갈 정도잖아요. 그렇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텐센트. 여러 가지에서 텐센트가 투자만 했다 하면은 주가가 출렁이고 정말 얼마나 돈이 많은지 바로 오늘 가지고 나올 회사의 자회사에다가 자회사 쪽에다가 투자 제3자 유증을 팍팍 해줍니다. 1,400억. 돈 많아요. 1,400억 한 큐에 써요. 빵! 현금으로. 대단합니다. 대단하네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이슈가 생겼습니다. 테마색이라는 회사인데요. 싱가포르 정부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영 투자 회사입니다. 운영 자산은요, 62조 원입니다. 62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셀 수도 없는 돈이에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자, 이 돈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얼마 전에, 테마색 이사진들이 방문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과 함께 이제 투자에 대한 좋은 얘기를 들으면서 자리를 마련했던 시간이었는데, 분명한 것은 얼마나 이제 투자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회사도 분명히 자금이 들어옵니다. 얼마나 들어올까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요, 이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돈에 굉장히 밝은 사람들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그거. 정말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눈치가 빠른데 돈에 대해서. 먼저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쫙 바닥 깔고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주가 오르면 탁 털고 나가겠죠. 얼마 전에도 국내 회사에서도 텐센트가 투자해서 대박치고 나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회사에서요. 텐센트. 이번에 제대로 한 건 하려는지 바로 이 회사에 투자를 들어갑니다. 바로 이 회사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CJENM입니다. 다들 아시는 종목이에요. 더 이상 이 종목에 대해서 거론을 하기도 귀찮을 정도네요. 정말 잘 아시는 종목입니다. 제가 사실 CJENM은요, 참 좋아했던 종목입니다. 그렇죠?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네. 작년부터 쳐보더라도 2만원대 후반대부터 해서 지금 5만원대까지 갔다가 4만 5천원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정말 많이 올랐죠? 자, CJENM 하면 여러분들 아까 보여드렸던 게임 중에는 마구마구나 모두의 마블 등의 게임. 모두의 마블이 약간 지금은 죽긴 했는데, 제가 아까 중국 얘기를 드렸습니다. 모두의 마블이 중국으로 갑니다. 자, 중국으로 가요. 인기를 조금 못 끌더라도 순위권 안에는 들어갈 게임이잖아요. 여러분들 해보셨으니까. 그러면 정말 많이 합니다. 제가 예전에 왜 중국 PC방 보여드렸죠? 진짜 무슨 벌떼처럼 앉아있어요. PC방에 다닥다닥 진짜 많이 앉아있었잖아요. 그 PC방에 100대, 200대, 500대씩 깔려있어요. PC가. 예, 정말 많이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의 모바일 시장이 개화한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주가가 갑자기 오늘 여러 가지 뉴스 중에서 하나가 또 중국 쪽 모바일 디램, 모바일 쪽이 이제 커지니까 매출도 그쪽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뉴스도 같이 나왔잖아요. 그럼 CJENM 왜 아니에요? 게임즈, 모바일 게임즈 왜 아니에요? 그래서 컴투스 가잖아요. 게임빌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동훈 멘토님께서 컴투스 가져 나오셨고 굉장히 좋은 수익 보이고 계시고 CJENM도 그에 따른 매출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방송 부분에 있어서 4월과 5월 좋지 않은 소식, 4월에 좋지 않은 소식 때문에 매출이 안 좋을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누가 만회합니까? 바로 게임 부분에서 만회를 하게 됩니다. 자, CJENM이 아까 올라간다면 뭐도 올라갈까요? 이 친구가 올라가면 또 CJENM도 같이 올라갈 겁니다. CGV입니다. 이것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극장 요즘 관객 수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같이 보셔야 되는데 CJENM 같은 경우 또 하나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항상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바로 뭐죠? 수급입니다. 수급 체크를 깔끔하게 해드릴게요. 자, 제가 정말 주로 좋아하는 수급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기관들이요, 6월 9일부터 연속 순매수를 오늘까지 8일 동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인은 팔지만 그럼 개인이 사고 있나? 그거 아니에요. 개인과 외인 물량을 최근에 갑자기 싸그리 잡아주고 있어요. 싹 다. 그러니까 기관이 지금 싹 다 먹어주고 있는 게 바로 CJENM입니다. 주가 흐름 어떻게 되고 있죠? 이제 최근에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려는 분위기 나오고 있어요. 많이 밀렸었대요. 조정 받았어요. 충분히 받았어요. 받았거든요. 받았어요. 이때 왜 빠졌죠? 바로 그 말씀드렸던 포인트. 빠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들 어디서 샀습니까? 요 네모칸 친 곳에서 기관들 샀어요. 여기서 하면서 끌어올려주고 있다고요. 기관 더 안 살까요? 더 살 겁니다.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그건 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자, 매수가는 이렇게 잡아드릴게요. 현재가 부분 충분하게 매수 가능한 구간입니다.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못 올라가더라도 이 종목은요, 5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 부분까지 해서 충분히 보시면 되고 그 이상도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5만 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손절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얼마까지? 4만 3천 원 라인까지만 딱 잡아드릴게요. 네, 좀 짜긴 하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킬 건 지켜야 돼요. 손절가를 우리 PD님이 지켜주셔서 제가 지금 누적 수익률이 4위인 겁니다, 여러분. 네, 감사드립니다, PD님. 이것도 잘 지킬게요. 지켜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장이 불안합니다. 내일 만약에 FOMC 결과에서 금리 인상할 거예요 해버리면은, 찍어버리면 주가 어떻게 될까요? 급락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셨죠? 만약에 내일 급락해버리면 팔아치울게 어쩔 수 없어요. 현금 확보가 낮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5만 원까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CJ는 가지고 나왔고요. 바로 정동훈 멘토님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의 히든카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본격적으로 히든카드 시간을 갖기 전에 포트폴리오 점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포트에는 현재 5종목이 들어있는데,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9.3% 수익 차익 실현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첫 번째로 이제 한국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한국전력 하락세가 조금 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라크 사태 불안으로 인해서 역시나 유가가 조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외국인이 소폭의 차익 매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라크 사태 같은 경우는 정말 단기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는
한국전력이 다시 4만 원 이상으로 가는 시간은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역시나 한국전력 목표가까지는 좀 강력하게 홀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테크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테크윙 제가 6,080원에 지금 매수를 했었는데 2차 목표가 상향을 한 상태입니다. 2차 목표가 7,700원을 잡아드렸는데 만약에 7,700원 부근까지 다시 온다면 차익 실현 일부를 하고 나머지는 8,000원 이상까지 좀 가져가는 전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후공정 반도체 후공정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는 해가 2014년입니다. 그에 따라서 테크윙은 실적 개선 모멘텀과 그리고 비메모리 핸들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기 때문에 조금 홀딩을 지속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현대중공업을 내일장 시초가로 좀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가져올 종목이 현대중공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가져올 종목이 소개시켜드릴 종목이 현대중공업보다 좀 더 나은 수익률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종목으로 조금 대체하자는 의미에서 내일장 시초가로 좀 매도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유니크와 컴투스인데 유니크 역시나 변속기 트렌드 자체가 유니크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관점하에서는 신고가 랠리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컴투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서머너즈워가 순위가 지속적으로 글로벌 순위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3분기에는 정말 시장이 예상치도 못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전망돼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 이전까지는 강력하게 홀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저의 이제 히든카드 키워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굴삭기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 오늘 관련된 기업이 또 한번 굴삭기에 관련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 키워드는 공작기계다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키워드가 이것을 보시면 또 다 종목을 예측하실 것 같은데 닷캣이다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를 차근차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굴삭기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지금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 시간에 굴삭기를 가지고 왔을 때는 현대중공업의 굴삭기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 가져온 굴삭기 사진은 이 회사의 굴삭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굴삭기 같은 경우는 건축기계 산업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중국만 바라보는 왜냐하면 중국이 서부 개척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굉장히 글로벌 굴삭기 건설기계 관련된 기업들이 중국 모멘텀을 타고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기업도 굉장히 큰 폭의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모멘텀이 시들시들해지면서 주가도 하락세를 겪었는데 이제는 중국이 아니라 유럽과 그리고 미국 선진국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포트폴리오가 다양화된 그런 기업을 오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가 공작기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직까지 공작기계에 대해서 좀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면 주조, 단조 등으로 만든 기계 부품을 가공하는 기계로 기계공업의 기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기계를 만드는 기계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제조업 같은 경우는 모든 부품을 특히나 자동차 같은 부품을 만들 때 사람이 만들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만듭니다. 그런데 공작기계는 이렇게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기계를 다시 한번 만드는 기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기계 산업의 기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글로벌적으로 공작기계의 강국은 독일과 일본입니다. 역시나 기초 산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과 독일에서 좀 강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예전에 금융위기 IMF 그리고 이런 사태들이 터지면서 한국이 점차 독일과 일본의 격차를 줄이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져온 기업 공작기계 산업이 호황기로 돌아서는 턴어라운드하는 이런 시점에 있는 과도기에 있는 시점에서 오늘 가져온 기업을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세 번째 키워드는 밥캣이다 이렇게 가져왔는데, 제가 이 지인에게 너 밥캣이 뭔지 아느냐 한번 여쭤봤더니 밥 만드는 회사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밥캣은 밥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중소형, 그러니까 중소형도 아니고 소형 건설 기계를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업이 밥캣을 인수를 했는데, 국내에 상장된 대형 건설 장비 기업은 현대중공업과 두산인프라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형 위주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포커싱이 신흥국, 개발도상국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이유가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대규모 토목 건축이나 아니면은 도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중대형 건설 중장비가 어울립니다. 그런데 밥캣 같은 경우는 소형 중장비를 지금 생산하는 업체인데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인프라가 거의 다 깔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현대중공업이나 두산인프라코에서 생산하는 이런 대형 중장비가 니즈가 사실상 크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신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이런 소형 중장비가 굉장히 수요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업이 수년 전에 밥캣을 인수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는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의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 시장이 좋아지는 만큼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기업은 바로 두산인프라코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대중공업을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인지하셨을 분들이 많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서서히 투자 포인트를 하나하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역시나 공작기계 산업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최근 들어서 북미 유로존 경제 회복세가 정말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작기계 산업도 회복세를 거치고 있는데, 역시나 공작기계 산업이 회복세를 거친다면 관련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가 가장 큰 국내 기업으로는 가장 큰 수혜를 입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럽에서는 대출 완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투자를 조금 안 했던 부분이 있는데 투자를 다시 재개하면서 신규 출처가 조금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가 이제 북미 건설기계 판매 증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중국만 바라보는, 건설기계가 중국만 바라보는 이런 해바라기 시장이 아닙니다. 이제는 유럽과 미국을 바라보는 그런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역시나 미국의 수출 의존도, 수출 비중이 굉장히 가장 큰 게 두산인프라코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과 유로존의 경기 회복은 역시나 이런 건설기계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의 굉장히 큰 수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투자 포인트가 글로벌 피어 기업의 주가 상승이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지금 잠깐 제 화면을 다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 잠깐 제 화면을 보시면 글로벌 피어 기업의 주가를 조금 비교를 해놨는데, 지금 파란색 실선이 DMG 모리쉐이키라는 독일 기업입니다. 사실상 독일과 일본의 합작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공작기계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이런 DMG 모리쉐이키 주가가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경쟁사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일본의 화낙 역시 최근 들어서 주가 상승이 조금 무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직까지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이게 조금 하늘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하늘색 실선 같은 경우는 반등 다음 반등을 주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피어 기업의 주가 상승은 두산인프라코어의 굉장히 큰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가 공작기계 말고 이제 건설기계 산업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기계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건설기업, 글로벌 피어 기업이라고 하면 여러 군데를 꼽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캐터필러 그리고 고마치 등을 꼽을 수가 있는데,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현재 PBR이 3.4배에 이릅니다. 그리고 고마치 같은 경우도 1.6배에 이르고 있는데, 아직까지 두산인프라코어는 0.7배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최근 뭐 공작기계 주가, 피어기업의 주가 상승을 본다거나 아니면 PBR을 비교를 했을 때 과도하게 저평가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빠르게 조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오늘 장은 뭐 아래 꼬리를 조금 크게 달면서 0.39% 정도 하락세를 보였는데 추가 상승 시장만 조금 양호해진다면 추가 상승이 예고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매수가는 12,650원을 조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보다 다소 낮게 잡아드리는 이유는 역시나 내일장이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12,650원을 매수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1차 목표가는 13,7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뭐 14,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려고 했다가 역시나 글로벌 시장 상황을 조금 고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를 13,7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11,5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뭐 저의 히든카드 종목인 두산 인프라코어였습니다. 자,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제 5부 방송에도 두산인프라코어가 들어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